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 진행의 정우찬입니다. 오늘도 데이터 읽어주는 남자 웹3 애널리스트 박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리플 이야기 해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리플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비트코인 아닙니까? 맞아요. 70K 뚫어야죠. 그렇죠. 지금 계속 노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 후보가 비트코인 2024 행사 가지고 굉장히 충격 발언을 해서 비트 가격이 굉장히 요동쳤다고 들었는데, I will fire Gary Gensler and appoint a new SEC chairman. If I am elected, it will be the policy of my administration, United States of America, to keep 100% of all the Bitcoin the U.S. government currently holds or acquires into the future. 혹시 관련해서 좀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단은 비트 가격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의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오히려 그 행사를 앞두고 투기하는 그런 투기꾼들이 과도하게 매수를 했다가 발언에 그냥 실망 매물을 먼저 던지면서 가격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것이 못 미치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엔 그랬지만 오늘은 또 가격이 다른 느낌이라 지금 정말 비트가 장마철 같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한번 저희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미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얼마나 가슴 뛰는 말인가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전략 비축류처럼 매집을 한다라는 거는 언제가 팔겠다는 또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냥, 물론 살 땐 좋은 거지만 또 그런 양면성은 있다라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것은 보유했던 거를 일단 압수했던 걸 팔지 않겠다. 이 선언이 되게 전 좀 더 의미 있을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발언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정책으로서 갖고 있거나 미래에 취득할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는 게 정책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 얼마 갖고 있는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미국 정부가 현재로서 오피셜하게는 가장 많이 보유한 것 같습니다. 거의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보유량이랑 비슷비슷하네요. 네, 프랭클린보다 좀 부족한 21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4배 정도 되고 있고, 중국 역시도 약 20만 개 정도 되는 규모가 정말 많습니다. 참고로 여기 제일 하단에 하나 보이시는 거 있으십니까? 한국 정부가 어떻게 500개나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요? 사우스 코리아 500개. 이거 물론 500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 근거는 작년 연말에 12월에 11월까지 이제 조사한 것을 발표한 자료의 근거로 약 250억 상당을 갖고 있다라고 하길래, 그때 시가가 5천만 원 상당을 계산했을 때 한 500개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제가 어렴풋하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느 거래소 쓰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비썸 이용하시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보유량을 갖고 있다는 건 안 팔겠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 발의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준비해 오셨는데, 5년 동안 지금 2,100만 개 공급량의 5%를 매입하겠다. 그리고 20년 동안 보유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주셔서 아직 저희에게 먼 얘기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제가 한 번 더 좀 차를 준비해왔는데요. 100만 개라고 하면 2015년부터 지금 2024년 7월까지 이때까지 ETF들이 지금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110만 개입니다. 약 10년 동안 보유했던 것을 앞으로 보유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정도의 규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ETF 출시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2배가 넘게 뛰었잖아요. 맞습니다. 어쨌거나 수요 공급을 더 신경 써야겠지만 어마무시한 양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말을 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람들의 좀 인식이 바뀌는 게 좀 전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사들의 네이버 댓글을 보더라도 이제는 마냥 스캠이다,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좀 사야 되나? 혹은 맞아요. 저도 튤립 댓글 안 본 지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 언론에서도
어쨌거나 그럼 ETF는 기정사실화로 우리나라도 이제 각 증권사에서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뭐 다른 알트코인은 몰라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가상자산의 포문을 다른 일반 대중들에게도 여러 제껴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같이 합니다. 비트코인 산업은 초기 철강 산업도 같다. 미국이 선점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금의 시가총액을 넘을 것이다. 그럼 금의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지? 했을 때 약 16트릴리언 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의 10배가 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으로 보면 지금 현재 수준은 정확하게 12.5배 수준인데, 비트코인 12.5 갑니까? 뭐 굉장히 두근두근합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의 굉장히 큰, 좀 더 장기간 시계열로 요런 움직임들을 지금 함의하는 발언이었다라고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국가별 보유량을 좀 더 자세히 하려면 이제 ETF 운용자금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전체 지금 국가별로 가상자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운용 금액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미국이 77%, 단연 압도적 1등이고요. 나머지 이제 스위스, 캐나다, 독일이 약 5%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약간 요런, 나머지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수준의 미미한 수준이고, 저희가 그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홍콩, 중국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홍콩의 규모가 0.1% 정도의 현격히 저희 기대에 못 미칩니다. 국가별 보유량은 중국이 완벽한 2등이었는데 이 ETF는 또 그렇지 전혀 않네요. 그랬을 때 그러면 ETF는 좀 어땠지? 라고 비교해보면 월간 지금 순 자금 유입을 이제 이렇게 정리한 건데요. 이제 빌리언 달러 규모로. 그랬을 때 4월부터 시작을 했고, 4월 출시했을 때만 반짝 뭐 그래도 10배, 10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미국에 비하면. 하지만 반짝하고 그 뒤로는 매일 여기는 유입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뜨문뜨문 있고, 최근에 다시 조금 들어오나 하지만 여전히 10분의 1 규모도 못 미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새 이제 그러면 중국, 홍콩에서도 뭐 그러니까 좀 자산으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럼 시장에서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실질적으로 이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요새 블록체인 예측 플랫폼의 이 확률을 보니까 22% 수준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지금 현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트럼프 대선 후보가 아직 대통령이 당선 안 됐는데도 이렇게 예측치가 조금 올랐는데, 실제로 당선이 된다면 비트코인, 더 나아가서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국가별로 좀 전략자산으로서 경쟁이 일어나면서 전반적인 펌핑이 오는 걸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이제 그 언론에서는 중국을 대비해서 우리가 미국산이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만약에 선제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면 다른 국가들은 포모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국가 간의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선제적으로 규제에 친화적인 유럽 같은 데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중국 시장까지 열리게 되면 이제 대호황의 시대가 오겠네요. 뭐 저희 바람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약간 이런 이제 뉴스 말고 이런 사건을 가지고도 또 시장에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어쨌거나 선거철 지금 뜨거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 예측 시장입니다. 그냥 여론조사와 달리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실제 돈을 베팅까지 하기 때문에 좀 더 신뢰도, 그 다음에 약간 이런 언론 조작 같은 것이 훨씬 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이제 전략자산화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모금 규모가 1.6 밀리언씩이나 굉장히 큽니다. 커요. 그리고 이랬을 때 최대 수익은 약 2.5만 달러, 최대 손실 역시도 2.6만 달러. 근데 이것이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현재 이 한 쉐어 주당 99센트까지 이렇게 갔지만, 처음에 여기 보시면 30%일 때 30센트입니다. 그럼 이 최다 수익을 본 사람은 평단가가 79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려고 할 때 같이 그냥 불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팩트를 알아야지만 뭐 맞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그냥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 베팅하면서 수익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장 어쨌거나 11월까지 굉장히 뜨거울 건데, 앞으로의 뭐 다양한 그런 베팅들
한번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미국 반응이 심상치가 않은데 지난번에 언급하셨던 그 미국 채굴자들도 분명히 비트코인의 베타라고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채굴주는 가격은 조정받지만 긍정적인 소식을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회복과 수익성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뭐 셀더 뉴스 해가지고 뭐 매도하시고 해서 지금 계속 지금 가격을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시레이트는 고점을 찍고 다시 회복 추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좀 좋은 뉴스를 갖고 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왔는데 해시레이트의 변동성은 사실 확실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2평 7일로 갖고 왔지만 30일이나 이런 서서히 증가하는 걸로 보시는 게 훨씬 정확하지만 그래도 이런 지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고 그게 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채굴기 S21 신모델들이 지난달부터 해서 이번 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충원이 되면서 미국 채굴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을 보시면 채굴 수익도 다시금 완만하게 좋아져.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이 채굴기들이 많이 증가해서 해시레이트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낙관적인 뉴스들로 가득 찬 아주 긍정적인 지금이 장마 기간이고 지금만 버티면 오를 수 있다. 좀 이렇게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네. 궁금합니다. 저희는 수요만 들어오면 됩니다. 수요만 마운트 곡스 그다음에 독일 정부 이 나빴던 매도 압박의 오버행이라고 하는 매도 압박에 대한 이슈가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 저에게 남은 건 수요 유동성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지난번에 이제 이더리움 ETF 어떻게 될지 예측해 주시고 이제 상품 출시됐을 때 이게 바로 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가격이 좀 말씀 주신 대로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해요. 역시나 그 말씀 주셨던 그레이스케일이 매도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요새 줄게 들어보셨습니까? 조연아 씨. 네, 맞습니다. 그 댓글 보면 모두가 받고 싶지 않아 한다는데 전혀 수요 없는 공급이죠. 계속 준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레이스케일이 줄게가 아닌가. 왜 자꾸 파는지.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의 영향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 원 첫날 그레이스케일의 자금 유출로 인해 ETF 순유입 자금이 80%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2대1을 빼고 2대1을 포함했을 때 차이가 80% 정도 어마무시한 영향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 첫날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는 이더리움은 16% 정도 수준. 보통의 20%에서 30%를 기대를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승인 4일까지 4일 동안에 그레이스케일은 15억 달러 상당의 자금 유출이 발생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좀 매도 압박이 좀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생각 외로 지금 방송하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는 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오는 것 같고 이 물량 매도세가 좀 끊겨야지 이게 다시 중장기적으로 오를 것 같은데 언제쯤 답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 긍정적, 부정적 시나리오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나쁜 것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이와 GBTC의 ETF 전환 유출을 한번 비교해보면 호차님께서 여쭤보신 것처럼 언제쯤 그럴까라고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8월 15일 광복절 부근이 아닐까. 약 2주 정도 아마 더 소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 3일, 4일 유출된 걸 토대로 지금 예측한 거라서 앞으로의 움직임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 계산 한번 쉽게 해봤습니다. 앞서 빠진 것만 하더라도 이미 지금 보유량이 18%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다. 그래서 GBTC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 정도가 가장 급격하게 빠지고 한 일주일 정도가 매도세가 거셌고 일평균 마이너스 0.6% 정도 빠졌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4.6% 일평균 굉장히 몇 배가 지금 빠르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세 유출세가 굉장히 급격하다.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 수수료가 저렴한 거 전환도 생각보다 덜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유출은 아무튼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마가 끝나야지 이제 반등한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네요. 맞습니다.
그 ETF는 개인들이 지난 시간에 ETF는 개인들이 뭉친 고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기관들의 관심사를 안 살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기관들은 좀 이더리움에 대해서 비트코인만큼 뜨거운 관심이 있나요? 저희가 뭐 아까 AM도 있지만 실제 기관에 참여하는 척도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 CME 미책 인력정을 보는 것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더리움은 바이낸스 대비해서 30%밖에 못 미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보면 예전에 그레이스케일 판결 이후부터 CME 미책 인력정이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랬을 때 현재 비트코인에서의 바이낸스 대비 CME의 미책 인력정 비율은 15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립, 언제 이것을 기관이 리드하겠느냐가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볼 측면이고, 그리고 CME 자체적으로만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율을 좀 봤을 때 10배 가까이 차량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10분의 1이기 때문에 한 20%, 30%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규제 불확실성이 얼마나 희소되는지, 아니면 이더리움에는 그런 스테이킹에 대한 재검토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기관들의 수요를 촉발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계속 우울한 얘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숨겨왔던 그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거나 거래소의 보유량은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2.0 스테이킹 비율은 증가하고 있거나, 뭐 디파이 같은 스마트 컨트랙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의 보유량이 감소하고 외부 수요가 증가하고 또 ETF까지 새로운 수요가 증가한다면 가격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애둘러서 한번 표현해보고 싶고, 참고로 제가 한번 ETF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CEX 포함해서 ETF의 거래량이 10%에서 15%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7% 정도에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중이 좀 더 10%, 15% 늘어난다든지 수요가 늘어난다면 어쨌거나 이 CEX의 거래량의 보유량은 좀 더 빠르게 유출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당연 수요와 맞물려서 좀 더 가격 변동성은, 움직임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기관만 들어오면 이더리움 올해 안에 1,00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한 1,000만 원이 8K 되나요? 네, 한 10K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슴이 또 따뜻해지는 그런 얘기. 저희의 바람은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얼른 이 장마가 끝나고 좋은 호재가 다가오는 이 정말 따뜻한 여름이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짚어봤고요. 또 앞으로 장세가 어떻게 될지 투자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마도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이제 금요일에 업로드가 된다면 코인베이스의 실적 발표가 끝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에게 중요했던 FOMC 관련된 그런 톤 앤 매너, 그 다음에 앞으로의 금리 향방에 대해서 가격이 이미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그것들의 영향들을 같이 살펴보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지금 가장 뜨거운 건 사실 솔라나이기 때문에 솔라나의 이러한 좀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다음 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데이터 읽어주는 남자 박별 애널리스트가 함께한 데이터 기반의 방송 별의별 크립토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양질의 방송으로 찾아뵐 테니 많은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구독 부탁드리며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